안녕하세요. 컬처 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눈이 녹아 봄을 알리는 절기 우수가 지났지만 올겨울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따뜻한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러브레터 등 옛 명작들의 재개봉 열풍, 틀을 깨고 대중 곁에 다가온 클래식 음악계의 변화, 그리고 배우로 돌아온 트와이스 다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웃음 주는 유튜버 탑5 알아볼게요. 오겐키 데스까? 이 유명한 대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영화 러브레터는 1999년 국내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 무려 9번이나 재개봉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영화뿐 아니라 여러 편의 옛날 명작들이 꾸준히 관객을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래 묵을수록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 걸까요? 옛날 영화의 재개봉 열풍 이유 바로 살펴볼게요.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한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 1999년 우리나라 첫 개봉 이후 올해 1월까지 재개봉한 횟수만 무려 9번입니다. 역대 재개봉 중 이번에 가장 많은 10만 명이 넘게 봤는데 관객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20, 30대였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그게 되게 명장면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옛날 좀 명작이었던 영화들 재개봉하는 거 많이 보러 다니는 것 같긴 해요. 기념 우표, 포스터, 티켓 등 극장에 와야 받을 수 있는 굿즈들도 소장 욕구를 자극하며 흥행몰이에 한몫했습니다. 이제 원작 팬들한테는 선물 같은 느낌을 주고 기존에 못 본 팬들한테는 원작의 감동을 좀 오롯이 주려고 배급사 협의해서 재개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더폴은 2008년 첫 개봉 때보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4배 이상 많은 관객이 들었습니다. CG 작업 없이 압도적인 풍광을 구현한 감각적인 영상으로 극장에서 봐야 하는 작품으로 입소문이 났고 계속 이 영화 생각이 난다는 더폴병, 더폴통이란 말까지 팬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감독도 개봉 16년 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내한을 결정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객들과 만나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Please tell me. I would love to know. Like I said, it's kind of like a child that couldn't walk and suddenly it's running. So 감사합니다. 대형 멀티플렉스사들에서는 이 같은 명작 재개봉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결말을 알더라도 보는데 큰 지장이 없는 드라마 장르가 주를 이루는데요. 영화 클로저는 이번에 4번째로 재개봉했고 NCT 도영 등 셀럽들이 추천한 원더는 8년 만에 관객들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재개봉은 아니지만 공동경비구역 JSA 개봉 25주년을 맞아 열린 재관람과 GV 행사도 일찌감치 표가 동났습니다. 개봉 당시 20, 30대였던 감독과 배우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충무로의 얼굴이 돼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마저 놓치면 이제 이 작품이 유작이 될 거라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에게 흥행 배우라는 수식어를 처음으로 안겨줬던 의미 있는 영화죠. 저도 뭐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좋은 작품이 되려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아요. 이 같은 분위기는 검증되지 않은 신작보단 작품성이 보장된 옛 명작을 보며 만족하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 마음을 먹고 영화관에 가는 만큼 호값과 투자한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명작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극장에서 보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따라서 블록버스터나 톱스타 캐스팅으로 승부를 걸기보단 입소문을 타고 오래 갈 수 있는 작품성 높은 콘텐츠 기획에 매진해야 관객들 외면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세계 최초 K-팝 오케스트라 공연에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고 동요 아기상어에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선율이 녹아듭니다. K-팝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의 인기에 친근하게 다가서는 클래식이 유행인데요.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틀을 깨고 나오는 클래식 음악계의 변화 지금 알아봅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관현악단 연습실에 단원들이 모여 2세대 아이돌 소녀시대 대표곡 다시 만나 세계를 연주합니다. 세계 최초로 K-팝 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주는 콘서트가 예술의 전당 무대에 올랐습니다. 최근 본업을 넘어 연극까지 영역을 확장한 그룹 샤이니 멤버 민호가 내레이션을 맡았고, 네, 오늘 공연은 최고와 최고 그리고 최초와 최고가 만나 함께 선보이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지난 30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SM의 대표곡들을 오케스트라 버전의 음악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레드벨벳의 메인 보컬인 웬디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를 클래식 선율에 얹었습니다. 관객들에게는 K-팝을 온전히 귀로 들을 수 있는 자리였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종합적인 예술로 되어 있던 K-팝을 하나로 압축시켜서 온전히 귀로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연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멜로디를 그냥 오케스트라로 옮겨놓은 정도가 아니고 K-팝이라는 주 재료를 가지고 완전히 해체를 해서 대중음악을 클래식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주해내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흔히 말하는 번역 과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올해 10살이 된 핑크퐁 아기상어 동요에 자연스럽게 클래식 연주가 녹아들었습니다. 뽕뽕 응가체조에는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이, 생일 축하 노래에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왈츠 멜로디가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핑크퐁 삼촌으로 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가 2019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이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전에 클래식 음악을 재밌게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핑크퐁 클래식 나라 보러 온 애들이 가끔씩 부모님이랑 공연을 와줘요. 그럼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시작하는 애들도 있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꾸준히 접촉면을 넓히며 클래식과 대중을 잇는 역할을 해온 데니구. 최근엔 현악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 합주로 이루어진 콘체르토 형식의 인기 드라마 OST에 참여했고, 올봄 마티네 콘서트를 통해 클래식 저변을 넓히겠다는 소신을 지킵니다. 한국에 이사 왔던 이유도 뭔가 이 클래식 세상이랑 대중들이랑 이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다리가 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다양한 도전들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능도 도전을 하게 된 거고. 클래식 공연 전문가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인들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며 클래식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반겼습니다. 조성진 씨, 임윤찬 씨와 같은 그런 진짜 클래식계의 아이돌들이 탄생을 하면서 아예 한 번도 클래식 공연장을 찾지 않아 본 분들이 그런 명성에 이끌려서 공연장을 오는 일들이 많아졌고, 플랫폼이 확장하고 음악인들이 장르를 넘나들면서 앞으로도 클래식계는 정통성은 지키되 대중과 밀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K-팝 인기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다현이 이번엔 배우로 돌아왔습니다. 인기 타이완 영화의 리메이크 작품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주인공이 되어 첫사랑의 설렘을 담아냈는데요. 연예계 활동 중 때로 밝은 미소 뒤에 숨겨야 했던 여러 감정들을 연기를 통해 마주했다고 하죠. 배우 김다현의 새로운 도전 바로 만나보시죠. 맞아요. 검색해봅니다. 아, 뭔지. 제가 F인데 T라는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네, TT.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상을 안긴 수많은 히트곡, 빌보드 정상의 기록과 5번의 월드 투어까지 3세대 대표 걸그룹 트와이스 앞에 붙는 수식어는 이토록 많아졌지만 다현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여전히 처음 무대에 올랐던 그때입니다. 데뷔 그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팬분들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감정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새 데뷔 10주년, 그룹 내 흥부자, 예능캐로 알려졌지만 어릴 적부터 사석에서는
차분하고 내향적이었다고 합니다. 발표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손 드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이 성향이다 싶다가도 또 예능에 나와서는 나한테 이 같은 모습이 있었네? 그러나 밝은 에너지를 전하기 위해 무대와 카메라 앞에서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다현. 그런 만큼 때때로 솔직한 감정들을 숨길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정말 고민이 되고 정말 힘들 때는 그 당시에는 이게 입 밖으로 꺼내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괜찮아졌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지녀온 배우의 꿈을 현실로 이룬 순간에도 가장 노력한 건 가림막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다현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티 안 내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속상한 마음인데 티를 안 내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적이 많이 있다면 뭔가 영화에서는 화가 나도 화내도 되고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내가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살갗 그대로의 모습을. 그렇게 처음 배우로서 관객과 만나게 된 작품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타이완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리메이크작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우리의 꿈이었고 청춘이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으며 신인 배우 다현에게 꿈 같은 경험을 만들어줬는데 촬영 당시에는 마음 놓고 감정을 터뜨리는 해방구이기도 했습니다. 막 울어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나았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조금 후련했고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한 게. 만 26살에 다시 교복을 입고 찍은 첫사랑 영화. 연습생 생활로 쌓지 못했던 그때 그 시절 학생다운 추억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스크림 막 먹으면서 뭐 애들 축구하는 거 보거나 막 뛰어다니는 거 운동하는 거 보거나 막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서 있는데 정말 뭔가 학창 시절을 지금 뭔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절 꿈꿨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온 지난 10년. 그러나 변한 것보다는 여전히 그대로인 게 많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즐겁고 이 일을 함으로써 뭔가 대중분들이나 팬분들이 사랑과 응원을 주셨을 때 그 힘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데뷔 초와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후에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YTN 송재인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웃음 주는 유튜버 탑5인데요. 어수선한 시국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웃음이 필요하겠죠?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웃으시라고 보기만 해도 즐거운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먼저 웃음 주는 유튜버 5위. 격투기 선수에서 어느새 100만 유튜버가 된 추성훈 채널입니다. 구독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만 보시면 지난해 돼요. 말부터 시작한 추성훈의 개인 채널이 벌써 100만 구독자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인기 비결은 뭘까요? 먼저 꾸밈 없는 모습. 첫 영상부터 도쿄 집을 공개 화제가 됐는데요. 이게 좀 더럽지? 이게 뭐 저 이렇게 집 공개하는 사람 처음 봐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현재 조회수 900만 회에 육박했습니다. 정리 안 된 집 공개로 아내 야노시오가 극대노했다는 후문이. 하지만 다행히 용서를 받았다고 하네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할 때는 야수 같고 음식 먹을 때는 푸드파이터가 되는 추성훈. 채널을 위해 삭발까지 감행하는가 하면
국민 귀염둥이였던 사랑이의 모습까지 볼 수 있어 더 인기겠죠? 이토록 매력적인 아저씨라니 즐거움을 주는 유튜버로 손색 없네요. 4위는 삼둥이의 엄마, 개그우먼 황신영의 코믹 육아 댄스 채널입니다. 초록불 되잖아. 어떻게 했어? 그저 핸섬? 오른쪽 딱, 왼쪽 딱. 우리에게 삼둥이 육아 프로그램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죠. 개그 콘서트 출신 황신영이 88만 유튜버로 인기인데요. 다양한 상황 속 삼둥이 육아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게다가 한예종 무용원 출신 황신영의 댄스는 재미와 함께 남다른 실력까지 보여주는데요. 유행하는 탕후루 댄스는 물론이고 시어머니 앞에서도 거침없는 춤사위. 현실적이면서도 유쾌한 육아와 귀여운 아이들, 평범함에서 건져올린 반짝이는 재미로 힐링을 주고 있네요. 웃음 주는 유튜버 3위는 구독자 360만 명의 순박한 가족 먹방 채널 흥사미네입니다. 직접 공수한 신선한 재료, 맛깔스러운 요리 과정과 푸짐한 음식의 향연. 안녕하세요. 흥삼입니다. 흥삼이 엄마입니다. 흥삼이 아빠입니다.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시그니처는 소뚜껑 음식인데요. 소박한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무공의 먹방. 가족이 함께하니 더 즐겁습니다. 보기만 해도 집 나간 입맛이 돌아올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연예인들도 찾아오는 먹방 맛집. 작년 10월에는 포항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죠. 채널 이름처럼 흥이 가득한 먹방. 즐거움 중에 즐거움은 역시 식도락이네요. 이어지는 2위, 이름부터 남다른 춘봉이와 첨지 두 효녀 고양이의 활약을 담은 채널입니다. 누가 베개를 가로로 써? 대본이 있어도 이렇게 연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고양이가 노래도 하고 뒤집으세요. 얌전히 세신도 받고 조심하. 잘못하면 사과도 할 줄 아네요. 아빠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구독자들은 무해하고 귀여운 이 고양이들에 푹 빠져들었는데요. 스탠드업 개그맨 송하빈 씨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화수분 같은 상황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채널 언더월드. 100만 구독자 기념으로 기부도 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죠. 재미있는 고양이 시트콤 속 첨지와 춘봉이의 대활약,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네, 웃음 주는 유튜버 대망의 1위. 뭐든 하기만 하면 핫이슈를 만들어내는 개그우먼 이수지입니다. 요즘 이수지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얼굴모사, 성대모사, 행동모사의 달인 개그우먼 이수지. 또 팬들에게 택시 잡아주는 차주연까지. 깨보자 근데. 근데 노래 어떻게 가 여기서 집까지? 정말 똑같이 따라했죠. 얼마 전에는 자녀 케어에 집중하는 대치동 엄마를 풍자해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제가 제이미한테 까까를 준 적이 있는데 개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수를 이용하는 거죠. 아, 이건 영재적인 모먼트다. 이수지의 도치맘 영상은 사회 현상으로 다뤄지며 뉴스에까지 등장했는데요. 제이미, 장난감 던지지 않아요. 뭐든 했다 하면 빵빵 터뜨리는 그녀의 아이디어.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보여줄지 기다려볼게요. 눈 봐요. 아이 컨택.
다음 주말이면 벌써 3월이 시작됩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겨울의 끝. 봄맞이 행사들 준비되어 있으니 미리 꽃향기 가득한 나들이 계획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